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경북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 경북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계획안 마련, 지역 발전 방안 수립 등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고 대구시와 경북도에 신속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통합 방향을 마련하면 정부는 범정부 지원단을 꾸려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7월 말 안에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농촌 빈집이나 창고도 정비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마을 주변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이나 축사, 폐건물 등을 정비하고 해당 부지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나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빈집이나 폐창고 등도 정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사업 유형을 다양화해 철거만 지원하는 정비형과 정비한 부지에 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종합 정비형으로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인 총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두 차례나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주민에게 안내하고 현수막으로 사전 예고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오인 위험이 높은 야간에 멧돼지를 포획할 때는 수렵 실적이 많은 수렵인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 7기 교육생 20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생들은 전라도와 경상도 4곳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20개월에 걸쳐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올해 모집에는 1,052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인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보육센터 교육 수료생에겐 혁신밸리 임대농장 입주 우선권과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청년 후계농 선발 시 가점을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교육 수료 후 스마트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이 대전 동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새로 발생한 곳은 동구 추동 일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산림청은 대전시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중앙방재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방제 대책과 피해 저감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방제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충북도는 호우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각각 건축물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차량에 대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폐차 인수 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 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재산세 등의 부과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 유예가 가능합니다. 충청남도가 8월 21일 천안예술의 전당에서 전국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농어촌 청춘 토크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농촌 소멸 위기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며 가을의 황금 들녘을 가꿔가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청년 농부들 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 로컬푸드 전시 판매 플리마켓도 운영됩니다. 입장권은 29일 오전 11시부터 티켓 링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4일까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까지 597건의 도민 제안 사업을 접수해 최종적으로 74건을 도민투표 대상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점수 80%와 도민투표 점수 20%의 비율로 합산해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최종 사업 선정은 8월 14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투표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